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해상 크레인이 유조선을 들이받으면서 원유 12,000킬로리터가 유출됐습니다. 18년 전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던 태안바다 근처 해변입니다. 피해 극복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이 이곳에 자리했습니다. 만리포 해수욕장 끝자락에 세워진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 입구에 들어서자 기름을 걷어내는 데 앞장섰던 123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 문구가 보입니다. 기름 유출 사고 관련 기록물이 22만 건 보관돼 있는 이곳. 지난 2022년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으로 개인 소장자의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사고 이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던 유성상 씨. 이번에 개인 자료를 공개하면서 해설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6개의 캠프를 운영을 해가면서 6개의 캠프에 해당하는 이런 자료들을 당시 봉사했던 그 자료들을 이번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 씨가 찍은 사진을 보면 검은 기름에 뒤덮인 바다 모습도 있고 추운 겨울 속에 기름으로 뒤범벅이 된 방제복을 입고 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 모습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생생한 현장을 담았습니다. 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눈발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고 엄청나게 추운 날씨인데 불구하고 정말로 그 이분들의 수고와 노력, 또한 이분들의 헌신과 또한 이분들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바다가 회복이 된 사진은 이번에 공개된 개인 소장 자료는 사진과 영상, 서류 등 모두 70여 점에 이릅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 저희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어요. 시민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장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특히 당시 사고가 큰 재앙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진이 눈길을 끄는데요. 기름이 가득 차 있는 대형 대야가 줄지어 있는 모습부터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시커먼 기름을 퍼나르는 모습, 방제복을 입은 외국인 자원봉사자가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공개된 사진을 둘러본 방문객들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직접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한 방문객, 결코 잊지 못할 회상의 자리가 됐습니다. 저도 3번 자원봉사차에 왔었습니다. 네, 와서 근데 정말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오르며 그 당시에 흘렸던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개인 소장자가 찍은 영상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볼 수도 있는데요.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긴 호스를 이용하면서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바다가 깨끗해진 모습인데요. 바다에 퍼진 기름으로 사라졌던 토종돌고래 상괭이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기름 하나하나 다 닦아내서 이렇게 다시 복원됐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네요. 이번 전시는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데요. 정말 자원봉사자들의 대단한 힘을 다시 한번 발견했으며 자연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 기념관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입었던 방제복도 볼 수 있고 태안바다에 보내는 희망의 편지도 써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가 되는 우리 국민의 아름다운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번 공개 전시는 오는 6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를 잘 극복해낸 모습을 보여주는 소중한 개인 자료 전시. 최악의 산불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절망 속에 희망을 갖게 하는 데 한몫하길 기대해봅니다. 국민리포트 신호정입니다. 금요일 저녁, 나홀로 주민부터 가족까지 긴 줄을 이룬 이곳, 용산에 있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민예술학교에 참여한 사람들, 소설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에 기대감이 큽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저녁 밥 차려놓고 빨리 올 수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살펴보니까 또 재미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토크 콘서트는 문학과 미술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10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소설가가 미술 작품을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
많은 문학상을 수상한 김현수 소설가가 큐레이터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현대미술 전시 감상이 더 이상 어렵거나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토크를 마련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형 스크린에 시각예술 작품을 차례로 띄웁니다. 김연수 작가가 소설 4편을 집필하는데 영감을 받은 작품들인데요. 조선시대 화가 심사정의 3일포와 스위스 화가인 웨젠비르낭의 부활아침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 등 미술작품 설명에 이어 집필한 소설 낭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음악, 미술, 문학 다 연관점이 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런 지점을 약간 작가님의 시선으로 또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미국의 현대작가 2명의 사진작품도 감상하는데요. 사진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는 소설 조금 뒤의 세계를 집필하게 됐다고 소개합니다. 다른 걸 보는 것, 그게 바로 예술이 하는 일이야. 이 현실에는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다른 것에 집중할 때 너는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작품에 접근하라는 도움말도 덧붙였는데요.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석자들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 작품을 이해하면 좀 이해가 쉬니까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설을 평소에 잘 읽지 않는데 그 소설에 대한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좋았던 콘서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가님은 작품을 생각하시고 글을 완성하셨구나라는 점에 좀 흥미가 생겨가지고 감동도 받고 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양천과 용산 두 곳의 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시민예술학교를 시범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올해는 강북과 서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센터가 새로 조성됐고 오는 9월에는 은평구 일대에 새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예술가 분들에게는 기존의 공연이나 전시 외에 또 다르게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분들에게는 긴 호흡으로 휴식하거나 또는 새로운 영감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시민예술학교는 이번 봄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51개 기초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선착순 접수를 하게 되는 5월과 6월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각각 전달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시민예술학교. 바쁜 일상 속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한몫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박수정입니다.